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프 온라인 판매 신기록 매장 방문은 반토막이라는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미국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색다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집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쇼핑족이 늘어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최다 온라인 판매 신기록을 세운 반면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찾는 고객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28일 현지 시간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인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인 전날 미국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총 90억 달러, 약 우리 돈 9조 9,450억 원을 쇼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 여파에 또 주간 신규 실업 수당이 약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 약간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현황을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부터 미국은 지난 주말부터 연말 이제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거든요. 네. 미국의 쇼핑 시즌 하면 셋째 주, 그러니까 11월의 셋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을 연말 대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한 달 동안 연말 대목의 유통업체의 판매 매출 규모는 연간 소매 매출이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연말 쇼핑 시즌의 그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지난 27일이었죠. 블랙 프라이데이였고요. 그다음에 30일인 사이버 먼데이 오늘인데요. 이 기간에 이제 붙어 있는 이름 자체가 그만큼 소비 판매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증빙해주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유통업체의 장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날이다라는 개념으로 붙어진 용어고요. 또 사이버 먼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쇼핑객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사이버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한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그런 어떤 날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에 유통업체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클릭으로 10조 원을 쇼핑했다니 정말 놀라운 수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을 직접 찾아서 오프라인에 방문하는 그런 어떤 쇼핑객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반면에 온라인상에서 집 안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PC를 통해서 주문하는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쇼핑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들이죠. 센서매틱 솔루션이 내놓은 데이터를 보니까 오프라인 쇼핑객이 전년 대비 52% 이상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역시 빅데이터 업체죠. 어도비 애널리스틱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에 온라인 쇼핑 매출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서 21%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규모는 온라인 매출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직접 그동안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옷이라든지 신발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직접 입어보거나 신어보는 그런 어떤 제품들인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주로 판매가 이루어졌던 제품들이고요.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보다는 텔레비전이라든지 또 게임기, 장난감 이런 상대적으로 제품 단가가 굉장히 비싼 제품들의 판매량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게 실적 호조의 어떤 그 배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V, 게임기, 장난감 다 집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런 놀이거리들을 찾는 거고요. 의류의 매출은 또 부진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겠죠. 미국의 소비 연말 특수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쇼핑의 시즌이 될 텐데 연말 특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망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도비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
그러니까 이번 사이버 먼데이죠.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이버 먼데이 때 온라인 매출이 최대 127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어도비 전망대로 127억 달러가 된다면 작년보다도 무려 35%나 늘어나는 숫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가족 방문이 줄어들면서 이런 미국 내에서의 이동에 쓰이는 비용들이 쇼핑 비용으로 전가가 되면서 네. 쇼핑의 규모 자체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을 전망하는 가장 유력한 업체인 미국 소매협회 같은 경우는 연말 소매 판매가 5.2%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제 이 같은 증가율 전망치는 최근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추수감사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여행을 많이 가는데 공항을 찾은 인파도 좀 많았다는 소식도 있긴 했지만 최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뭐 여행비나 오락비 지출이 감소하다 보니 또 쇼핑 시즌에 또 예상 밖의 좋은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저축액이 뭐 높아서 여력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소비가 폭발하고 있는데 국내 투심에도 영향을 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경제 상대적으로 코로나 국면에서도 제조업 경기라든지 각종 생산 관련 지표는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들이 조금씩 싹텄던 부분들은 그나마 소비 지표가 좋지 않았다. 또한 고용 관련 지표가 좋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연말 지금 쇼핑 시즌에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향후에 소비 지표도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또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온라인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또는 배송 업체들의 단기적인 연말 특수를 노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용 지표 또한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경제 지표가 주춤거리던 미국 경제 지표가 조금 살아난다 그러면 투자 심리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특히 최근에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 개선은 역시 글로벌 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 코로나는 여전히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20만 명을 넘어갔던 확진자 수가 지금 지난 주말에 11만 명대로 줄었지만 이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 과정에서 사람 접촉이 다시 늘어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충분히 있고요. 또 입원자 수도 9만 명을 넘어가면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감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쇼핑 시즌의 어떤 대박 기대감과 반대편에 있는 코로나 확산 기대감이 서로 맞물리면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전히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가운데 또 백신 접종에 대한 일정들도 서서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부담이 됐었던 소비와 고용 지표에 또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연말의 쇼핑 시즌의 분위기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국내 증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뭐 이제 바이든 시대에 따른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외국인 들어온다라는 점과 이전에 우리 이 기자님과 함께 알아봤었던 RCEP 협정 이후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산다.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던데요.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에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요. 또 시장이 위로 상승하는 모멘텀 역할은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수급적인 요소의 플러스 알파로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 지표의 다소간의 개선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증시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지수 자체가 굉장히 고점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단기적인 어떤 조정 요인이 되겠지만 우리 증시는 그나마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낮은 편이다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의 투자 매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또 달러와 약세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측면.
측면, 그래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긍정적 요소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7조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 하루 1,000억 원이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순매수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충거리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17조 원을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빼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0조 가량 추가로 사 들어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모멘텀만 받쳐준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미국 증시의 회복 측면 동시에 고려할 때 우리 증시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의 동향도 한 번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미국 대비해선 싸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 증시 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이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코스피의 PER이 13배까지 가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 수준까지 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수 자체의 부담은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이 지수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종목군들, 그나마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무조건 싸다고 사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쇼핑 시즌 또 이렇게 실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경기 민감주,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번 주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추천했던 추천주들을 대충 살펴봤더니 이마트라든지 SK텔레콤, 대한유화 이렇게 유통업체라든지 이동통신 또 석유화학 최근 사실은 추천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추천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실적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실적의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아오르고 있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 가격 부담이 부담 요소가 되겠는데요. 가격 매력이 있으면서 실적 개선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경기 민감주 쪽을 보자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